이 건물주가 김영부님이라고요? 등기부등본을 들여다보던 며느리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늘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반찬 몇 통 싸들고 오던 시골 시어머니, 가난한 줄로만 알았던 그 노인이 시장 점포 2칸, 동상가 건물 한 채, 그리고 다가구 주택 한 채의 단독 소유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회의실 안 공기가 단번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 부엌에서 내뱉었던 그 말이 며느리의 귓가를 세차게 되돌아왔습니다. 저런 반찬 누가 먹어요? 도대체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소담 사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가난한 시골 할머니인 줄로만 알았던 시어머니, 그 뒤에 숨겨져 있던 진짜 이름과 진짜 삶이 드러나는 순간을 다룹니다. 누군가는 돈이 전부라고 말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옷차림이나 말투로 다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김영분 할머니는 평생 시장에서 반찬 장사만 해온 그저 평범한 노인네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날 며느리의 한마디와 등기부등본 한 장이 펼쳐지던 그 순간 그 집안은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지금부터 저런 반찬 누가 먹어요 하며 반찬을 쓰레기 봉투에 버리던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숨겨진 건물 명의를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된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유리문을 사이에 두고 구청 앞 대로변에는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날 작은 구청 회의실 한쪽에는 일가족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김영분 72, 그의 아들 현수, 그리고 며느리 은정. 테이블 위에는 하얀 봉투가 하나 올려져 있었고 흰 머리가 성성한 남자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법무사였습니다. 그럼 상속 관련해서 최종 정리된 내용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긴장한 사람은 영분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며느리 은정이었습니다. 손톱 끝이 하얗게 될 만큼 두 손을 꽉 쥐고 있었지요. 하지만 이 장면은 조금 뒤에 다시 돌아오기로 하고 이야기는 몇 달 전 어느 토요일 저녁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도 영분 할머니는 아침부터 손이 멈출 틈이 없었습니다. 콩나물 다듬고 시금치 데치고 무나물 볶고 멸치 살살 털어볶고 된장찌개에 두부를 큼직하게 썰어 넣었습니다. 50년 동안 해온 손맛이라 눈대중으로도 간이 딱 맞았습니다. 에휴, 노인네 주제 또 많이도 했네. 혼잣말처럼 투덜거리면서도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늘은 아들 집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손주 민준이 얼굴을 본다는 생각에 쑤시는 무릎도 묵직한 허리도 그저 견딜만 했습니다. 비닐봉지 2개로는 모자라 큰 장바구니를 들고 버스를 갈아타고 영분 할머니는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벨을 누르자 안에서 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왔다. 문이 열리고 손주 민준이가 달려 나왔습니다. 아이쿠, 우리 민준이 많이 컸네. 많이 컸어. 영분 할머니는 허리를 굽혀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뒤로 며느리 은정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또 이렇게 많이 싸우셨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입꼬리가 살짝 내려가 있었습니다. 애가 잘 먹는다며. 나물이 몸에 좋아. 네. 애매한 대답이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할머니는 장바구니에서 반찬통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이건 콩나물 무침이고, 이건 무나물, 이건 멸치볶음, 이건 시금치나물. 이것만 있으면 며칠은 반찬 걱정 없지. 그때 냉장고 앞에서 은정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또 나물이네. 이 집 냉장고는 벌써 풀밭이야, 풀밭. 영분 할머니 귀에 그 말이 또렷하게 박혔습니다.
하지만 못 들은 척 웃었습니다. 요즘 것들은 남을 안 좋아한다 카더라만 몸에는 이게 제일이야. 짜지도 않고 기름지지도 않고. 그때였습니다. 은정의 말이 갑자기 조금 더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애들은요, 이런 반찬 잘 안 먹어요. 맨날 나물. 저런 반찬 누가 먹어요? 요즘 세상에. 부엌 한쪽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던 아들 현수가 슬쩍 눈치를 봤습니다. 야, 은정아. 내가 틀린 말했어? 늘 똑같은 것만 싸우는 것도 그렇고 냄새도 좀 나고. 그 말에 영분 할머니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냄비 뚜껑 위로 김이 조용히 올라갔다가 사라졌습니다. 저녁 식탁에 영분 할머니가 가져온 반찬들이 올랐습니다. 어머니 이건 좀 나중에 먹을게요. 여기 둘 데도 없고. 은정은 반찬 몇 개를 슬쩍 옆으로 밀어놓았습니다. 손주 민준이 젓가락을 들었다가 묻습니다. 엄마, 이건 왜 안 먹어? 괜찮아, 그건 다음에. 오늘은 이거 먹어. 그 장면을 보며 영분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밥만 천천히 씹었습니다. 입안의 밥알이 모래처럼 서걱서걱 느껴졌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설거지를 돕겠다고 나선 할머니에게 은정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앉아 계세요. 이건 제가 할게요. 목소리만 들으면 예의 바른 말이었지만 눈빛은 식탁 위의 반찬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화장실에 다녀오는 사이 은정은 반찬통 몇 개를 열었습니다. 아, 이건 너무 오래된 냄새 나는데? 이건 색깔도 좀 그렇고. 은정은 그대로 두세 통을 쓰레기 봉투에 쓸어 담았습니다. 봉투가 푹 소리를 내며 묶이는 순간 문틈 사이로 그 장면을 지켜보던 영분 할머니의 마음도 함께 묶여버린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에 켜진 가로등 불빛이 버스 유리창에 얼룩처럼 번졌습니다. 저런 반찬 누가 먹어요? 며느리의 말이 귀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내가 괜한 짓을 했나. 주머니 속 손이 구겨진 손수건을 꼭 쥐었습니다. 그 손수건은 시장에서 평생 반찬을 팔며 땀을 닦던 손수건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시장 끝 자그마한 반찬 가게 문 앞 아이고 영분 씨. 오늘은 일찍 닫네. 이웃 장사꾼 찰리 아줌마가 물었습니다. 몸이 좀 그렇네. 이젠 힘이 붙여서 문을 아예 닫을까 싶어. 영분 할머니의 반찬 가게는 시장 사람들이 다 아는 오래된 단골 집이었습니다. 에이 그래도 영분 씨 나물 먹어야. 힘난다는 사람들 많은데 뭔 소리야. 그때 멀리서 남자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단정한 양복 차림의 중년 남자였습니다. 김영분 고객님 되시죠? 예. 난데요. 저 법무사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약속하신 서류, 날짜 조정 때문에 직접 찾아뵙습니다. 찰리 아줌마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머 영분 씨. 무슨 일 있어? 또 건물 문제야. 아이고. 별거 아니여. 옛날에 남편이랑 같이 산다고 하던 그 낡은 건물 있잖아. 그거 정리 좀 하려는 거지 뭐. 낡은 건물은 무슨. 지금 그 건물 임대료만 해도 한 달에 얼마나 받으면서. 영분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만해라. 사람 들을라. 사실 영분 할머니에게는 아들 현수도 며느리 은정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반찬 장사로 시작해 시장 한편 작은 점포 그리고 길 건너 상가 한 칸까지 조금씩 모아온 세월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둘은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보, 이 건물은 나중에 현수에게 다 물려줘야지. 그때
영분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난 그 마음 알겠는데 아이에게 너무 쉽게 주고 싶진 않아요. 사람이 공짜로 받은 건 쉽게 생각한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름은 할머니 혼자 명의로 두었습니다. 아들은 그저 우리 집은 가난하다 라고만 믿고 자랐습니다. 며칠 후 법무사 사무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법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가 건물 2채와 시장 점포 권리는 아드님과 며느리 분께는 별도의 상속 없이 두시는 거고요. 장기 후원 중인 아동센터와 손자 민준군 명의의 신탁 계정으로 일부를 나눠서 넣으실 거고. 영분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아, 그리고 하나 더. 네. 말씀하십시오. 나중에 혹시라도 아들이나 며느리가 이걸 보고 서운해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도 난 그 아이가 내 반찬을 쓰레기 봉투에 버리던 그날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손이 떨려 펜 끝이 종이 위에 잠깐 멈췄습니다. 내가 평생 반찬으로 사람 먹여 살렸는데 그래도 내 손에서 나온 걸 저런 반찬 누가 먹어요 하는 사람에게는 내 세상도 내 이름도 그냥 모른 채 지나가게 두고 싶네요. 법무사는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객님의 뜻대로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생각이 바뀌시면 언제든 다시 오셔도 됩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영분 할머니는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낡은 흑백 사진 몇 장, 남편이 쓰던 만년필, 아들의 초등학교 입학 사진, 그리고 최근에 찍은 손주 사진 한 장. 사진 속 민준이는 생일 케이크 앞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민준이는 나쁘지 않은 아인데 할머니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엄마, 아빠가 좀 더 따뜻했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문제의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내일 구청 좀 같이 가실 수 있어요? 며느리 은정의 목소리는 유난히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구청은 뭐하러? 아, 그냥. 현수가 지금 회사 상황도 그렇고 집 대출도 있고 어머니 앞으로 혹시라도 상속이나 그런 서류 정리할 게 있으면 같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옆에서 현수가 거들었습니다. 엄마 나쁜 뜻은 아니고 우리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뭐 정리할 게 있으면 미리미리 하는 게 좋잖아. 영분 할머니는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래. 그러자꾸나. 나도 정리할 거 있지. 그렇게 함께 간 곳이 그냥 구청 민원실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는 이미 법무사가 나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동그란 테이블 주변에 세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법무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 그러면 김영분님 상속 관련해서 최종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몰라서 자녀분들 모시고 함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은정은 살짝 긴장한 표정으로 현수를 쿡 찔렀습니다. 여보, 어머니한테도 좀 잘해드릴 걸 그랬나? 농담처럼 한 말이었지만 입꼬리에는 기대가 서려 있었습니다. 법무사는 한 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먼저 김영분님 명의의 자산 목록입니다. 시장 내 점포 2칸, 동상가 건물 1채, 그리고 동다가구 주택 1채. 순간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예? 상가 건물이요? 현수가 되물었습니다. 예. 현재 시가 기준으로는 대략 10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은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님 명의 건물이
그렇게 많은 줄은 몰랐네요. 어머니 그럼 그동안 영분 할머니는 그저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법무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해당 자산들 중 시장 점포 한 칸은 현재 상인협동조합의 일부 기부 형식으로 넘기시는 걸로 정리되어 있고요. 다가구 주택은 현재 장기 후원 중인 아동센터 명의로 신탁됩니다. 은정의 표정이 천천히 굳어갔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저희는요? 법무사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상가 건물의 지분 일부와 개인 예금의 일부분은 손자 김민준 군 명의로 장기 신탁됩니다. 손자 명의요? 현수가 놀랐습니다. 예. 민준 군이 성인이 되었을 때 학업과 주거 그리고 일자리 준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은정의 입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럼 저희 부부 명의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법무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부부분들께는 생활에 도움이 될 정도의 일정 금액만 현금으로 상속하시기로 의사 표시를 하셨습니다. 단, 그마저도 민준군 명의 신탁과 아동센터 후원 조항을 우선으로 하고 나머지 일부가 생활비 개념으로 전달되도록. 은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그게 말이 돼요? 우리가 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때까지 침묵하고 있던 영분 할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고생. 목소리는 작았지만 방안을 가르는 힘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 집에 와서 언제까지 있었더라. 영분 할머니는 마치 혼잣말처럼 말을 이었습니다. 민준이 어릴 때 기저귀 갈아주고 밤마다 안아주고 그땐 내가 힘들다고 해서 당연히 하는 줄 알았다. 은정은 입을 꽉 다물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나도 아무 말 안 했지. 살다 보면 서운한 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영분 할머니는 은정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만든 반찬을 쓰레기 봉투에 버리면서 저런 반찬 누가 먹어요? 라고 할 땐 내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기분이더구나. 현수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엄마, 그건 은정이가. 현수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나는 평생 반찬 팔아 내 학비 벌었고 내 결혼자금 보탰고 너희 전세 보증금도 도왔다. 그때 한 번이라도 고맙다는 말 제대로 들어본 적이 있었나? 회의실 안공기가 서서히 무거워졌습니다. 영분 할머니는 손에 쥔 손수건을 꼭 쥐었습니다. 나는 나를 가난한 노인네라고 보는 눈빛보다 내 마음을 가볍게 보는 말들이 더 서러웠다. 돈은 사실 중요하지가 않았다. 은정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그냥 요즘 사람들 그냥 입에 안 맞아서 그게 더 슬펐지. 할머니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너희 식탁 위에 올라가는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 어떤 손에서 나왔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줄 알았다. 그래서 이런 결정 내렸다. 법무사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김영분 님께서는 상속 조항에 이런 문장을 남기셨습니다. 서류를 넘기며 읽어 내려갔습니다. 존중받지 못한 마음 위에 돈을 쌓고 싶지 않습니다. 내 이름으로 살아온 세월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남기고 싶습니다. 은정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법무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추가 조항입니다. 추가 조항이라니 모두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김영분님께서는 만약 향후 가족 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진심 어린 사과와 존중이 오고 간다면 아동센터 신탁중 일부와 민준군 명의 재산 일부를 부부에게 공동관리 형식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수정 조항도 함께 남기셨습니다. 은정이 펄쩍 뛰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하면 다시 나눠주실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영분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건 내가 아니라 민준이가 결정할 일이다. 나는 그 아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 자기 할머니가 어떤 마음으로 이걸 남겼는지 알고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어른스러운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싶은 거다. 현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엄마, 현수야,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그건 변함이 없다. 하지만 사랑한다고 해서 내 마음까지 아무렇게나 내줄 수는 없잖니. 회의실 바깥 유리창 너머로 햇살이 길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법무사는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추후라도 감정적으로 너무 힘드시면 언제든 상담 요청 주셔도 됩니다. 은정은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그 울음에는 분노와 억울함보다 혼란과 후회가 더 섞여 있었습니다. 현수는 어머니를 향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가 우리한테 어떤 마음이었는지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영분 할머니는 살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알면 됐다. 돈이란 건 원래 사람 사이를 벌어놓기도 하고 다시 이어 붙이기도 하는 법이다. 나는 벌어놓는 쪽이 아니라 붙이는 쪽으로 쓰고 싶을 뿐이다. 몇 달 뒤 시장 골목 한편 영분 씨. 요새 아들 내외가 자주 오던데. 찰리 아줌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민준이 데리고 와서 같이 반찬도 만들어 보고. 에휴, 이제야 진짜 가족 같네. 영분 할머니는 된장국을 휘휘 저으며 웃었습니다. 며느리 은정은 주말마다 시장에 나와 할머니의 반찬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머니 이건 언제 간장 넣어요? 불 줄이고 넣어야지. 팔팔 끓을 때 넣으면 짠 맛만 남는다. 집에 돌아가면 그 반찬들은 이제 더 이상 쓰레기 봉투 속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손주 민주는 학교에 도시락을 싸가며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이거 우리 할머니가 만든 거야. 진짜 맛있지? 법무사 사무실에도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예. 김영분님, 추가 상담 말씀하시죠. 전화기 너머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 상속조항 수정은 아니고요. 아동센터 쪽 후원은 그대로 두되 혹시 내년부터는 우리 가족 이름으로 봉사도 같이 가도 되겠는지 궁금해서요. 법무사는 알겠다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느 저녁 식탁 위 영분 할머니의 반찬이 가득 놓인 상 위에 세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어머니 이제서야 알겠어요. 저 그때 그런 말 했던 거 정말 죄송해요. 은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런 반찬 누가 먹어요라고 했던 거 그때는 그 말이 그렇게 큰 상처가 될 줄 몰랐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미운 말도 하고 서운한 말도 하지. 중요한 건 그 뒤에 어떤 말을 다시 꺼내느냐 아니겠니? 그 말에
은정의 눈가가 다시 젖었습니다. 어머니,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영분 할머니는 밥숟가락을 내려놓고 은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회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얼마든지 있다. 너도, 나도 이제부터 잘하면 된다. 창밖으로 초승달이 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식탁 위 반찬은 한 알도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소담 사연은 저런 반찬 누가 먹어요라는 말 한마디로 마음이 무너졌다가 숨겨진 건물 명의와 한 노년의 품격 있는 선택으로 다시 가족을 이어붙인 영분 할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때로 상대의 가진 것만 보고 판단하거나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가치를 매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소중한 건 서류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그 숫자를 만들어 온 손의 주름과 마음의 온도인지도 모릅니다. 혹시 오늘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누군가의 수고가 있다면 늦기 전에 한마디 건네보시면 어떨까요? 고마워요. 정말 수고 많았어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남은 생을 조금은 덜 외롭게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따뜻한 위로가 닿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담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